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오는 주말 최종 라운드를 남겨둔 가운데 이적 시장의 뉴스가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매우 유력해지면서 노리는 선수들의 급도 올라가고 이 선수들을 실제로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콘테 감독이 다니엘 레베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8명을 정리해달라, 그리고 6명을 영입해달라라는 저녁 식사 과정에서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고, 그런 가운데 레길론 선수가 정리 대상으로 꼽혔고 왼쪽 윙백의 주전 자원을 찾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 쿠쿠렐라 선수가 토트넘의 타깃이라는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브라이튼은 최근 토트넘이 정말 좋은 기세를 타고 있던 과정 속에 유일하게 패배를 안긴 팀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토트넘이 7승 2무 1패로 딱 한 번 졌는데 그 졌던 경기가 브라이튼과의 경기였고, 이 경기에서 쿠쿠렐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공격과 수비 양면에 걸쳐서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줬죠. 무엇보다 브라이튼이 3-4-3을 쓰고 있는 가운데 쿠쿠렐라가 왼쪽 윙백으로서 측면에서 공격 전개와 또 수비 커버도 좋고 아예 3백의 왼쪽을 맡으면서 또 여기서 센터백으로서의 수비력까지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 쿠쿠렐라 선수에 대해서는 콘테 감독이 원할 수밖에 없다. 지금 벤 데이비스 한 명밖에 전문 왼쪽 센터백으로 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보면서 또 왼쪽 측면 윙백 포지션에서의 공격 퀄리티까지 더할 수 있는 정말 일거양득의 영입이 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지금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른 선수들도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벨기에 국가대표팀의 주전 윙어이자 윙백인 야닉 카라스코 선수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한때 10번을 달고 공격적으로 최고의 전형을 펼치기도 했던 선수인데 최근에 윙백으로 바꾼 이후에도 또 한 번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선수죠. 이 두 선수에 대한 최신 상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마르크 쿠쿠렐라는 주가가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2021-2022 시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경기만 남겨두고 있는데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도 구단의 자체 시상식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시상식에서 브라이튼 올해의 선수상을 쿠쿠렐라가 받았고 브라이튼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까지 받으면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선수들이 인정하는 선수 모두가 이제 올해의 최고의 선수라고 꼽을 수 있었던 브라이튼에 정말 활약을 했는데요. 이 선수가 올 시즌에 영입이 되자마자 이런 엄청난 활약을 펼친 거, 정말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으로서 조금은 이제 기대치만큼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지적됐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브라이튼에 와서 더 강해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스페인 대표팀의 주전 레프트백까지 노릴 수 있는, 사실은 지금 후보 레프트백으로도 못 들어가고 있던 상황인데 그런 흐름으로까지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의 주가가 얼마나 높아졌냐면요. 토트넘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이탈리아의 유벤투스 소식을 전문으로 전하는 투토 유베에서 유벤투스가 쿠쿠렐라를 원하고 토트넘과 경쟁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즌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오퍼가 들어가고 어떤 팀의 조건이 좋을지를 이제 브라이튼이 고르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쿠쿠렐라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냐, 정확히 1년 전에 헤타페에서 이제 브라이튼으로 이적을 해왔는데요. 1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남긴 기록이 경기당 2.14회의 슈팅 상황 창출, 기회 창출을 2번 이상 했고요. 4.89회의 전진 패스, 이 전진 패스가 단순히 앞으로 간 게 아니라 프로그레스드 패스라고 적극적으로 앞에서 뭔가 상황을 만들어냈던 패스를 4-5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격 상황에서 정말 잘했다는 것이고 16.85회의 압박, 전방에서 압박 수비, 상대 공격을 제어하는 역할도 너무나 잘해줬다. 압박도 17번이나 제어하고 성공하고 잘 뛰었다. 많이 뛰면서도 이타적이면서도 본인의 또 경기력이 또 개인적인 퀄리티까지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공수 능력이 출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좀 세계의 팀들이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 토트넘과 유벤투스의 경쟁에 맨체스터 시티가 끼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쉽지 않아집니다, 경쟁이. 이 보도는 사실 알베르트 로헤라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지역의 2개의 스포츠 신문 중에 하나인 스포르트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의 정보인데요. 이 기자 역시 바르셀로나 소식, 무엇보다 바르셀로나 유스팀 라마시아 소식을 정통하게 다루고 있는 기자다 보니까 라마시아 출신인 이 쿠쿠렐라에 대해서도 분명히 네트워크가 있는 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쿠쿠렐라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 첼시도 여기에 있다, 첼시와 토트넘도 원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크리스텐센도 나가고 리디거도 나간 상황 속에서 수비 보강이 필요한 첼시이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벤 칠웰 선수가 부상으로도 빠져서 돌아올 예정이긴 하지만 돌아왔을 때 이후의 경기력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 쿠쿠렐라가 왼쪽 센터백과 왼쪽 윙백을 볼 수 있는 3백의 윙백 시스템 쓰는 팀들에게는 너무나 탐난 선수일 수밖에 없고 첼시 역시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브라이튼은 이제 이적 시장에서 원하는 액수가 3천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이 3천만 파운드는 본인들이 영입했던 자금의 2배를 딱 원하는 거니까 이제 영입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브라이튼은 안 보낸다면 안 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 굳이 이제 끌고 가기보다는 브라이튼 자체가 좀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팀을 또 운영하고 또 다른 유망주들을 영입해서 운영하는 셀링 클럽에 가깝기 때문에 이적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런데 맨시티가 들어왔다면 가격 경쟁에서 사실 맨시티가 더 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베르토 로헤 기자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바르셀로나 통이에요. 바르셀로나 전담기로 10년 이상 활약하고 있는 정통한 기자고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라마시아 시절에 이 쿠쿠렐라가 이승우 선수, 백승호 선수와 함께 뛰었고 장결희 선수와도 함께 뛰었던 그 같은 세대의 선수입니다. 그때 나왔던 유망주들이 상당수가 바르셀로나 1군 팀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라리가 팀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을 했고, 쿠쿠렐라 같은 경우에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에도 스페인 올림픽 대표로 차출이 돼서 은메달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또 큰 공헌을 하는 그런 하나를 펼쳤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사실은 이제 이 선수를 에이바르로 보냈을 때도 임대로 보냈고, 헤타페로 갔을 때도 바이백 조항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엔 헤타페로 완전 이적을 했는데요. 헤타페가 이제 브라이턴으로 이적시킬 때까지도 세론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재이적 시 10%의 이적료를 받는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브라이턴으로 갈 때도 돈을 받았는데, 만약에 브라이턴이 이번에 매각할 때는 그런 조건이 없다. 이미 떠나간 선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조건이 없다라고 또 알베르토 로헤 기자가 얘기할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 올여름 이적 시장에 쿠쿠렐라가 떠날 거라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맨시티의 관심에 대해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영국 내에서도 역시 공신력이 높은 매체 더 타임즈의 유료 기사에서도 맨체스터 시티의 레프트백 탑 타겟이 마르코 쿠쿠렐라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브라이튼 레프트백 마르크 쿠쿠렐라에게 영입 제안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23살인 쿠쿠렐라는 인상적인 시즌을 보내 최근 브라이튼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카탈루냐 출신 풀백 쿠쿠렐라는 1,540만 파운드 이적료로 지난해 여름 헤타페에서 브라이튼으로 이적했다. 그레온 포터 감독의 3-4-3 시스템에서 윙백으로 뛰며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고 즉각적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맨시티는 올여름 쿠쿠렐라 영입을 주시하고 있다. 브라이튼은 12개월 전 투자한 이적료의 2배가량을 요구할 수 있다. 쿠쿠렐라는 바르셀로나 유스, 라마시아에서 성장해 1군 팀에서 한 시즌을 보낸 뒤 바스크 클럽 에이바르로 임대됐고, 이후 헤타페에서 2시즌을 보냈다. 헤타페에서는 사실 이제 팀이 좀 수비적인 경향을 보인 가운데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쿠쿠렐라가 뛰었었거든요. 왼쪽 측면 미드필더인데 마치 풀백이 전진한 것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격 수비 양면에서 열심히 뛰었고, 사실은 조금은 수비적으로 아쉽다는 평가를 예전에 좀 들었어요. 하지만 헤타페 생활을 거치면서 그 부분이 발전을 했는데, 브라이튼에 와서는 아예 왼쪽 센터백을 볼 정도의 수비력이 됐다. 그야말로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쿠쿠렐라의 클래스가 높아졌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유럽 빅클럽들이 원하는 선수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맨시티가 왜 쿠쿠렐라를 원하는 것이냐, 추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레프트백 포지션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난 6년간 맨체스터 시티를 이끌며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포지션이다. 첫 시즌 이후에는 시즌 내내 전문 레프트백 없이 치른 시즌이 대부분이다. 시즌 전체를 봤을 때는 레프트백이 있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부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뛰지 못하다 보니까 임시 방편에 기용을 해야 했었던 상황들이 많다는 것이죠. 처음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에 왔을 때는 가엘 클리시와 알렉산드르 콜라로프가 있었지만 이 선수들이 나간 이후에는 이제 벤자민 맨디를 모나코에서 데려왔어요. 5,200만 파운드를 엄청 투자해서 데려왔는데 계속 부상 때문에 제대로 뛰지 못했고, 부상이 나와가지고 올 시즌 초반에 좀 나오려고 했더니 이 성폭행 문제로 이제 재판을 받고 또 유죄가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징계를 받아갖고 뛸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런 사이에 파비안 델프, 다닐로 같은 선수들도 떠나게 됐고, 올렉산드르 진첸코가 이제 전문 레프트백으로 있지만 후보입니다. 올 시즌에 리그 출전이 14경기에 불과할 정도로 주전으로서 뛸 정도의 신뢰를 못 받고 오히려 주앙 칸셀루를 왼쪽에서 뛰게 하는 게 나을 정도의 그 판단을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앙 칸셀루가 본인의 주 포지션인 라이트백 자리를 선호하고 있다 보니까 오른발잡이기도 하고 또 오른쪽에서 더 경기력을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왼쪽 풀백, 레프트백을 영입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칸셀루와 카일 워커가 있어서 확실한데, 왼쪽은 맨디와 진첸코가 있었고 또 네이선 아케가 센터백이지만 레프트백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공격적인 능력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리, 맨디도 못 뛰고 진첸코도 이적설이 있는 이 자리를 보강해야 되는데 거기에 최우선 옵션이 쿠쿠렐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시티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쿠쿠렐라를 놓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과르디올라 감독이라면 쿠쿠렐라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바르셀로나의 대선배고 또 카탈루냐 출신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쿠쿠렐라를 놓치게 된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도 최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페인의 이적설을 많이 다루는 루머도 많고 사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많은 곳이라고 이제 얘기가 많지만, 엘 치링기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안페 산스 기자가 내놓은 보도인데요. 이게 기사로 쓴 건 아니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나왔는데, 토트넘이 이미 카라스코에게 오퍼를 했다. 카라스코는 오퍼를 받았다. 그러니까 공식 오퍼까지는 아니더라도 카라스코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너를 영입하고 싶어 하는데 너의 의향은 어떠냐? 제안이 왔다. 의향을 물어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카라스코 선수는 1993년생으로 현재 만 28세 한참 전성기의 나이고요. 원래 이제 레프트 윙, 오른쪽 윙 뭐 이렇게 봤었는데 왼쪽 윙백 자리도 볼 수 있고 오른쪽 윙백 자리도 볼 수 있는 전천후 측면 자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20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다시 돌아왔고 현재 계약은 2024년까지 돼 있는데 계약이 이제 2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2년 남은 시점이면은 충분히 이적 협상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1년밖에 안 남았을 때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2년 전이면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 시장 가치가 4천만 유로잖아요. 이 선수가 또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이고 사실은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좋은 제안이 온다면 충분히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가치 4천만 유로에서 조금 더 얹어준다거나 옵션이 포함된다면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이 가격은 지금 브라이튼에서 쿠쿠렐라의 이적료를 원하는 3천만 파운드가 유로로 환산하면 4천만 유로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가격이 충분히 토트넘이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세르히오 레길론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매각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 자금이 여기에 준하진 않아요. 하지만 못 받아도 2천만 유로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선수를 매각한 돈에다가 플러스 2천만 유로 정도만 추가를 한다면 뭐 쿠쿠렐라나 카라스코 같은 급의 레프트백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카라스코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오른발 프리킥을 차고 오른발 데드볼을 잘 찰 정도로 오른발 전문 선수지만 왼발도 준수합니다. 오른발 능력 못지않게 왼발도 나쁘지 않게 차요. 슈팅이라든지 크로스라든지 패스가 돼요. 오른발을 더 잘 차긴 하지만 왼발도 괜찮기 때문에 왼쪽에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반대발 윙어로만 뛰는 게 아니라 왼쪽 그 윙백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미 콘테 감독이 왼쪽에 맷 도어티를 놔서도 경기를 잘 풀어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좌우 측면을 다 볼 수 있는 데다가 스트라이커도 되고 터진 스트라이커도 되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는 카라스코는 사실 뭐 손캡풀 트리오의 로테이션 자원으로 공격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윙백으로도 뛸 수 있고 또 사실은 포메이션 변화를 가져갔을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기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많은 선수입니다. 게다가 공격 생산성이 뛰어나요. 세트피스 전담 키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의 도움 능력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문전 부근에서의 슈팅력과 슈팅 센스가 좋다 보니까 중국 무대로 갔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를 보이면서 유럽 무대에서 또 한 번 전성시대를 열고 있잖아요. 중국에 가기 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10번이던 시절에도 2016-2017 시즌 라리가에서 10골 4개에 놓은 챔피언스리그에서 2골을 넣었었고 복귀했던 이후 2020-2021 시즌에는 라리가 30경기에서 6득점 10도움으로 1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올 시즌도 33경기에서 6골 6도움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어요. 양발을 잘 쓰고 또 빠르고 이런 센스가 있고 경험이 풍부한 선수라는 점에서 콘테 감독이 이제 이 선수를 영입한다면 전술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선수고요. 프랑크푸르트의 유로파리그 우승에 기여한 필립 코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여름부터도 토트넘과 연결이 많이 되던 선수인데 지금 이제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와 연장 계약을 안 한다면 이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영국 일간지인 인디펜던트가 1,200만 파운드에 이제 토트넘이 이 선수를 영입하고자 한다는 또 얘기가 나왔어요. 다만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하게 됐죠.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이 진출권을 얻게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프랑크푸르트가 이 선수에게 재계약을 제안할 수 있고 영입 매각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년 여름에 공짜로 내보내려고 할까?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올여름에 코스티치 역시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뭐 독일 쪽에서는 이 선수가 남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조금 있긴 한데 이 상황은 사실 토트넘이 쿠쿠렐라, 카라스코 이런 선수들과의 협상 속에서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서 또 코스티치에 대한 이적료를 책정하고 코스티치와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쿠쿠렐라는 이제 왼쪽 센터백을 볼 수 있고 왼쪽 윙백을 보면서 활동량이 좋고 압박력이 좋고 카라스코는 공격적으로 특화되어 있어서 치고 들어갈 수 있고 파괴력이 좋고 코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왼발 얼리 크로스, 이 크로스의 장인입니다. 이 크로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선수가 오더라도 콘테 감독이 팀의 정말 왼쪽 측면 공격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최소한 6명의 영입을 원하고 8명을 내보내서 필요 없는 선수를 정리한 자금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요. 지금 베르바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리 대상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좀 뛸 수 있는 팀에 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아약스로 갈 가능성이 높고 로셀소 같은 경우에는 비아레알 임대 기간을 잘 보냈기 때문에 비아레알로 완전 이적이 유력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르바인이 해왔던 역할을 대체할 선수로서 스타드 렌 공격수 프랑스 출신 마르땡 테리에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중앙 미드필드 포지션은 이제 은돈벨레 선수가 이제 임대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방출을 할 거거든요. 후이비에르, 스킵, 벤탄쿠르, 윙크스 이 4명이 있는 상태에서 윙크스가 나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크리스티안 에릭센, 유리 틸레만스 그리고 존 맥긴 이 3명의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끝난 선수가 유력한 중앙 미드필더 영입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왼쪽 윙백은 말씀드린 쿠쿠렐라, 카라스코, 코스티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오른쪽은 아다마 트라오레의 이름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인테르 밀란의 덴젤 둠프리스, 네덜란드 대표 윙백도 지금 토트넘이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왼쪽 센터백 포지션의 김민재 선수가 오른발잡이지만 왼발도 오른발만큼 잘 쓰고 빠르고 빌드업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왼쪽에 배치될 수 있는 로메로라고 볼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폰테 감독이 원하는 왼발 센터백은 아니지만 왼발 센터백 같은 경우에 지금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혹은 쿠쿠렐라가 영입이 된다면 김민재 쿠쿠렐라의 세트라면 자금적으로도 크게 이제 다른 비싼 왼쪽 센터백을 사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서 지금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고요. 센터백 포지션은 인테르 밀란과 계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스테판 더프레이는 인테르 밀란이 바스토니는 못 보내도 더프레이는 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입 가능성이 있고요. 골리니가 이제 임대 계약을 마치고 돌아갈 예정인데 그 자리에는 이제 홈그로운 문제까지 고려해서 잉글랜드 국적의 골키퍼 샘 존스톤의 영입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할 경우 아주 역대급 영입을 통해서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를 통해 손흥민 선수 역시 크게 힘을 받을 수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염원하던 정말 첫 우승컵을 들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름 이적 시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준TV에서는 시시각각 나오는 유럽 축구 여름 이적 시장의 소문들, 보도들 트랜스퍼 H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의 새로운 채널에서 올라오는 영상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